다음 주에는 만약에 운전 못 할 것 같으면 그럼 너 내가 집에 있으면 너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형님 저 괜찮아요. 데리러 갔다 데리러 가면 되지 뭐. 가는 길에 내려주고 가면 되는데 뭘. KBO가 2025 KBO 올스타전 개최지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KBO는 올스타전 팬 서비스지를 향상시키고 범지역 축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공모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동안은 이제 우리 공모한다는 얘기 듣고 저도 이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처음이래요. 글쎄요, 내년 올스타전 저는 대전이 그래도 조금 더 유치하는 거 좋다. 유치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새로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팬들의 관심도도 끌고 그 새로운 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의 대부분 좀 한 2, 3년 내에 올스타전을 유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전이 이제 강력한 제가 봤을 때 올스타전 유치 그 도시로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저는 강원도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강원도 쪽에는 인프라가 제가 봤을 때 춘천 야구장밖에 없거든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팬들을 유치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KBO는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폭설기 기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요일과 공휴일 경기 시작 시간을 변경한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우리 한번 야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울산에서 먼저 취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잠실도 취소가 됐고, 울산이 또 한 번 취소가 됐었죠. 폭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잠실에서 야구를 보려고 이제 기다리시던 분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예, 막 탈수 증상 보이고, 막 병원에 이제 실러 가다 보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다가 진짜 무슨 사단 나겠다. 아마 KBO가 좀 빠르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결정은 빠르게 한 거는 진짜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8월 18일 그리고 8월 25일 일요일 경기와 이제 8월 15일 광복절 경기가 기존 5시에서 6시로 변경. 그렇죠. 됐습니다. 근데 고척은 이제 8월 15일 제가 이제 중계하거든요. 네네. 근데 고척은 5시 똑같이 합니다. 그대로. 예. 네. 다른 구장만 5시에서 6시로 이제 변경이 되고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올해만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도 계속 이 더울 거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긴 장기적인 계획도 뭔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년부터는 8월 달도 일요일 경기가 6시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추석 전까지 사실 날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추석을 전후로 해서 추석에 딱 비가 어느 정도 오고 추석이 딱 지나가게 되면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많이 느끼죠. 그래서 내년에도 8월까지 말고 추석 전까지 추석 전까지 그냥 일요일 경기 그리고 이제 공휴일 경기를 6시로 하는 건 어떨까. 예,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좀 내놓고 싶어요. 맞아요. 예. 지금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더위가 꺾이질 않더라고요. 2주 연속 일요일 라이브 방송을 다시 이어가고 있는 야구라가 다음 주도 일요일 라이브 방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라이브는 뭐 시간이 있으면 저희가 꼭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라이브를 못 하죠. 그런데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구의 참견이 이제 2시에 아마 녹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네, 이번 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라이브를 하는 거는 구라쟁이 분들과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라이브를 못 할 경우가 그러니까 야구의 참견하고 이 라이브 시간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야구의 참견이 알로 베이스볼 끝나고 녹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라이브를 못 하거든요. 야구로 라된다 죽어라. 자, 지난주 있었던 이슈들을 정리해서 지난주에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 선수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가지의 소식이 모두 이제 외국인 선수 이야기로.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카데나스 전격 2군행 교체 초읽기? 이제 부상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였는데 이게 정말 아픈 거냐? 아니면 정말 이게 본인이 아픈 게 아닌데 그냥 꾀병이냐 이런 얘기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했으니까 아마 구단 쪽에서도 뭐 CT라든가 뭐 MRI라든가 뭐 다 이제 아마 검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열흘 뭐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스윙을 못 하고 경기에 이제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한번 엔트리를 빼게 되면 최소한 열흘간 못 쓰니까 그동안에 이제 카데나스 선수를 계속 1군 엔트리에 데리고 다녔는데 한 번 또 내보냈거든요. 또 삼진을 당했고 그러니까 중견수로 또 수비를 나갔는데 또 약간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플레이 이제 하다 보니까 박진만 감독이 정말 화가 나서 중간에 이제 카데나스 선수를 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말소를 시켰습니다. 8월 7일날 이제 말소를 시켰거든요. 정말 이 카데나스 선수가 이제 7경기에서 24타수 8안타에다가 그 김원중 선수에게 또 끝내기 홈런도 때렸고
자, 2경기 연속 홈런 후 KT전이었나? 이제 헛스윙을 하다가 이제 허리가 아팠는데 스윙을 할 때 계속 통증이 있다. 예,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박진만 감독이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의학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왜 계속 통증이 있는 거냐? 현역 시절에 이제 경기를 하다가 보면 어떤 선수가 이제 아팠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별 이상은 없어. 근데 본인은 통증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카데나스 선수가 뭐가 있냐면 예전 그 대학 시절에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이게 척추체가 본래 자기 위치보다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허리 쪽에 굉장히 민감하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계속 돌렸을 때 뭐가 찜찜하고 이렇게 통증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 알았던 병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겁나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태업은 아닐 겁니다. 태업은 아닐 건데 일단은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계속 뭐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KBO 리그 데뷔해서 너무나도 또 좋은 활약을 펼쳐준 상황이라 또 클러치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 그리고 또 끝내기 홈런도 때리고 2경기 연속 홈런을 때리다 보니까 카데나스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한번 해볼만 하다. 이제 카데나스가 이제 합류한 이후에. 근데 덜컥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선수가 대학교 시절에 허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병을 앓고 있었네. 네, 라고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 깨병 부리는 거 아니냐. 어느 정도 사실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좀 이렇게 경기 나가서 팀을 위해서 또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전격 그 2군행을 지금 통보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선수가 포스트 시즌을 뛰려면 8월 15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예. 그 전에 등록을 해야지만 포스트 시즌에 외국인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야구라가 나갈 때가 이제 13일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아,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이종열 단장이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카데나스 선수가 진짜 완벽하게 회복하기를 퓨처스에서 기다려야 되는지 이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 그 왼쪽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그 허리 이렇게 갈라지는 그쪽에 그 근육이던데요. 그게 사실 스윙할 때는 정말 제일 많이 쓰이는 근육 중에 하나죠. 공던질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러니까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면 타자들도 그렇고 투수들도 그렇고 어떤 힘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반턴이 먼저 이루어질 때 당연히 허리가 중심이 되니까 그게 딱 정말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렇죠. 딱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선수를 믿고 싶은데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지금 팀은 급하고 뭔가 보여준 건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박진만 감독하고 이종열 단장이 결정을 아마 제가 봤을 때 2, 3일 내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해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드는 선수가 있어.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7, 80% 포지션은 상관없이 그냥 라이온즈 파크를 잘 이용할 수 있는 타자를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성규 선수가 이제 외야와 내야가 다 되니까. 만약에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타자가 보인다. 그러면 과감하게 교체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선수가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제 말. 그러니까 안 보일 때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데 없으면 그때는 이제 이 카데나스 선수를 과연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만족하진 않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바꿔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딜레마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고민이네요. 야 진짜 고민이에요 이거. 근데 만약에 그냥 보낸다고 하더라도 야 이게 지금 총액이 카데나스 선수가 47만 5천 달러 이제 한화로 6억 5,700만 원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고스란히 날리는 거예요. KBO에서 지금 7경기 뛰었거든요. 그럼 나누면은 한 경기당 한 1억이 좀 안 될 텐데. 그렇죠. 삼성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8월달 팀 타율 1위입니다. 네. 엄청난 지금 화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국인 타자가 또 합류가 돼서 뜨거운 타선을 또 자랑하게 되면 뭐 2위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사실 경기 차이니까 외국인 타자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이 선택을 어떻게 할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근데 이종열 단장이 그랬어요. 이 꾀병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외국인 선수들도 그냥 KBO 리그 와가지고 좋은 성적 나게 되면 또 역수출로 또 메이저리그에 또 진출하는 경우들도 있고 타자들도 있잖아요. 에릭 테임즈도 사실 여기서 너무 잘하고 워싱턴에 또 입단했듯이 그런 어떤 그 역수출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할 텐데 그래서 좀 꾀병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알았던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장사는 한 줄 평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박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면은 예전에도 플로코도 우리 대한민국 의료진들을 좀 못 믿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알칸타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이 KB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을 좀 못 믿는 느낌이 있어. 아니 근데 이제 미국 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진을 못 믿는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그냥 옛날부터 활약했던 나라잖아요. 네. 본인의 의료진을 조금 더 믿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미국 선수들은 몸값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다 주치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팀 주치의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의료진보다는 이제 본국에 있는 의료진을 조금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 또 자기가 진짜 자주 가던 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본국의 병원을 조금 더 믿고 그리고 이게 설명 듣는 것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제 프로다 보니까 뭐 몸값이 뭐 거의 100만 불 다 넘어가면 거의 뭐 13억, 14억이잖아요. 많게는 뭐 20억이 넘으니까. 그럼 자기 몸을 자기가 더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국에 있는 주치의나 의사들한테 확실한 어떤 그 몸 상태를 듣고 싶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외국인 선수들. 오스틴, 한이닝 같은 투수 연타석 홈런 역대 최초 기록. 결국에는 이 경기가 이제 10대 9로 끝이 났는데 결국에는 그 대량 점수를 냈던 게 결국 LG 트윈스가 이기게 된 점수가 됐고요. 임창규 선수가 좀 빨리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염기혁 감독이 사실 뭐 10점이 아니라 한 5점에서 7점 내면 이거 지는 경기였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뭐 졸전을 사실 뭐 했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이겼지만 뭔가 이제 영광뿐인 상처? 약간 이런 느낌의 경기였죠. 경기는 그랬는데 일단 오스틴의 기록만 봤을 때 오스틴이 보니까 요키시를 딱 만났을 때 타석에 들어서 인사를 먼저 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인사를 존경의 의미로 인사하고 또 저희 요키시도 뭐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외국 선수들은 그런 그 상대방을 약간 존중하고 제스처 같은 게 확실히 이게 몸에 배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요즘에 보면 뭐 추신수 선수나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 나왔을 때 뭐 선수들이 모자 벗고 이제 인사하고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선수들이 이제 그런 장면을 딱 보다 보면 이제 우리 문화도 확실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히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 나는 현역 때 저렇게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장승나도 이제 뭐 대선배들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럴 일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대선배를 만날 일은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이 이제 승패를 나뉘는 이제 필드에서 벌어진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보기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훈훈하고. 근데 딱 그 인사를 나누고 치겠습니다. 꽝! 또 치겠습니다. 빵! 근데 이게 저도 이 기록이 KBO에 없는지 몰랐는데 한 투수에게 한 이닝에 한 투수에게 홈런을 2개를 터뜨렸는데 한 이닝에 홈런을 2개 친 선수는 있어요. 네, 있죠. 있습니다. 예전에 템버튼 선수라고 있고 그다음 이용규 선수인가? 이용규 선수가 한 이닝에 말로 없는 스리런인가 이런 사직에서 한번 친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홈런에 한 이닝에 2개를 때린 선수는 있는데 그렇지. 한 투수에게. 그렇지. 야, 이게 없던 기록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잖아요. 만약에 선발 투수가 올라왔어요. 한 번을 돌아요. 그러면 몇 실점을 했겠습니까? 최소한 6점에서 7점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바꾸죠. 근데 안 바꿨어요. 왜냐하면 복귀 전에 사실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을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요키시를 바꾼 것 자체를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을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냅뒀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키시가 아무래도 뭐 키움에서 이제 5년 동안 활약을 했지만 이제 소속팀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NC 다이노스의 어떤 그 포스트 시즌의 진출의 키가 될 선수니까 그 맞더라도 그래도 이제 다시 뭔가 이제 경기 감각을 좀 쌓기 위해서 냅뒀는데 그걸 오스틴 선수가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날 요키시 선수가 10점의 실점을 했고 오스틴 선수는 이제 4타점 기록했는데 투런 홈런이 2방이 나왔습니다. 오스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맞습니다. 타율은 조금 떨어져도 홈런은 넘어섰고 지난해 홈런이 23개인데 이날 24개. 23호, 24호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용호 선수가 지금 옆구리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엔트리 말소가 됐거든요. 아마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스틴 선수가 지금 타점 2위거든요. 요 개수 차이가 몇 개가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이 타점은 오스틴 선수가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만약에 오스틴 선수가 타점왕을 차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예, 왜냐하면 타점 페이스가 지금 워낙 좋으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이어지냐. 작년 시즌에 오스틴 선수가 1루수 골든글러브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1루수 강력한 골든글러브 후보가 맷 데이비슨이에요. 홈런 1위거든요. 그러면 오스틴 선수하고 맷 데이비슨이 펼치는 1루수 골든글러브 자리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홈런 1위와 타점 1위인데 예. 만약에 NC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데 NC가 포스트 시즌을 떨어지고 네. LG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이제 오스틴 쪽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이제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자칫 잘못하면 데이비스는 홈런왕을 차지하고도 1루수 골든글러브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저는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WAR을 보면 오히려 맷 데이비스 선수보다 오스틴 선수가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투표를 할 때 WAR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기자들이. 근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1루수 골든글러브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각축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와 비슷한 기록들을 좀 찾아봤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한만두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 이닝에 말로 없는 두 방. 그거는 이제 KT가 2018년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예, 로하스 선수랑 이해창 선수랑. 그때 최대성 선수랑 때렸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기록은 있었고 말씀드렸던 이 오스틴 선수의 기록은 처음인 거고. 네. 이게 참 신기한 기록이었어요. 제가 볼 때 다시 안 넣을 것 같은데 이 기록은. 그러니까요. 왜냐면 투수를 그냥 냅두지 않을 거거든. 그렇죠. 감독이 7.8점 줬는데 그 투수를 또 그냥 계속 마운드에 냅둔다고? 그러니까. вет만한 투수 아니고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바꿀 텐데. 맞아요. 네, 기록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기록은 진짜로 뭐 영원 불문의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관중 기록도 개인 기록도 풍년인 KBO 리그로 할게요. 노멀하게 갈게요. 노멀하게. 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올 시즌에 정말 새로운 기록들이 많이. 기록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올해. 에릭 라우러 데뷔전. 네. 야, 이 두 투수가 데뷔전을 치렀는데 극명하게 좀 갈렸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네. 일찍 입국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릭 라우러 선수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5일 만에 등판을 가졌으니까. 완벽하게 시차 적응이 된 상태에서 공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런 인터뷰를 했고. 네. 에르난데스 선수 같은 게 역시 뭐 우승 청부사답게 5이닝 제라드 형 선수에게 홈런 한 방을 허용했지만 삼진 7개를 잡아내면서 최고 구속 150이었거든요. 네. 7가지의 구종을 던졌습니다. 이날. 네. 포심, 스위퍼, 투심,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던졌어요. 이게 목요일 두산전이었었잖아요. 네. 잠실에서의 경기였었는데. 네. 안타 하나 맞았고 그게 홈런. 안타 2개구나. 양의지 선수에게 맞았으니까. 맞습니다. 네. 최고 구속은 150, 5이닝 78개를 던지면서 1실점.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일요일날 이제 에릭 라우어 선수 같은 경우는 삼성전에 선발로 나섰거든요. 네. 근데 깔끔했어요. 큰 신장에서 던지는데 뒷동작이 굉장히 짧아요. 네. 근데 조금 단점으로 보이는 거는 체인지업이 없었고 폼이 조금 너무 깨끗해요. 일정해.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위 자체는 좋아요. 네네. 이날도 그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전광판에는 153, 154까지 나왔는데 일단은 PTS 상에는 이제 151까지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에 비해서 베스트볼은 더 빠르더라고요. 최고 구속은. 빠른 공하고 커터하고 커브인데 커터를 조금 많이 던졌고요. 네. 커브가 생각보다 많이 안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 에릭 라우어 선수가 커브가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커브는 오히려 많이 구사를 안 하고 컷 페스티벌은 오히려 포심보다 더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회를 잘 넘겼지만 강민호 선수에게 홈런을 맞았고 그리고 박병호 선수에게 홈런을 맞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실점을 하고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이제 강판이 됐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에릭 바우 선수가 훨씬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6승을 이제 거뒀으니까 역대급으로 이제 온 외국인 선수 가운데 그래도 탑5 안에 들어갈 정도의 이 메이저리그 커리어거든요. 네. 그런데 첫 등판은 이렇게 완전히 갈렸습니다. 이 두 선수가. 보면은 에르난데스는 빠른 공보다는 결국 이제 슬라이더가 빠른 포심을 제외하고 스위퍼, 투심,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커브예요. 변화가 진짜 좋더라고. 원래 이제 에르난데스 선수가 제구력이 진짜 좋은 투수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제구력이 좋다는 거는 빠른 공의 제구일 수도 있겠지만 제구력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던질 수 있는 변화구 자체를 스트라이크로 던지고 거기서 또 볼로 던질 줄 알고 그러니까 넣다 뺐다가 가능한 투수라는 평가였거든요. 무먼트가 좋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사실 이 두산전에서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제대로 데려오긴 제대로 데려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LG 트윈스에 이제 입단하기 전에 저도 이제 막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폼이 진짜 부드럽고 마지막에 던졌을 때가 아마 다저스 유니폼 입고 진짜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구가 일단 받쳐주다 보니까 그리고 다양한 구질이 진짜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약간 그런 느낌의 투수였어요. 그래서 다음 등판이 이제 목요일날 던졌으니까 금토일 월화 수요일날 이제 하나전이거든요. 대전에서 아마 문동주 선수와 아마 예상. 근데 그 경기에서도 과연 이제 데뷔전 같은 또 모습이 나올지 굉장히 또 기대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선수죠. 근데 이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 누구냐면 에르난데스는 이제 켈리 선수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라우어 선수 같은 경우도 알드레드 선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이 켈리를 보내고 데려온 선수인데 그 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켈리 선수보다는 일단 젊고 볼 자체의 어떤 그 구위라든가 제구라든가 모든 면에서 저는 켈리 선수보다 낫다고 봐요. 에르난데스 선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켈리 선수를 그냥 갈 가능성도 있었는데 워낙 사실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사실 교체를 했다고 봐야겠죠. 라우어 선수는 에릭 라우어 선수는 조금 더 좀 봐야 돼. 알드레드보다는 난 것 같아요. 사실 뭐 컨디션이 뭐 100%라고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입국하고 뭐 또 왜 집도 또 알아봐야 되고 뭐 또 뭐 비자도 또 갔다 와야 되고 훈련 시간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마지막 던진 이후에 거의 13일 만에가 등판했으니까 그 공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차 적응이 좀 되고 다음 주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잠시 LG전에 등판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3연전이거든요. 와, 1, 2 다툼. 제가 봤을 때 이때도 저는 100% 컨디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세 번째 정도가 되면 에릭 라우어 선수의 사실 뭐 시차 적응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끝났다고 보고 핑계댈 게 없다. 그때까지는 그래도 LG전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라우어 선수의 이제 피칭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포만감인지 이게 지금 헛배가 부른 건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를 다뤄봤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외국인 선수 특집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유독 이번 주에 사실 그 외국인 선수 이야기가 많았어요. 제러드 형 선수도 지금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뭐 새롭게 이제 데뷔한 선수, 컴백한 선수, 그리고 또 잘했던 선수, 또 못했던 선수, 또 문제가 많은 선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외국인 선수 어떻게 보면 특집이 돼버렸네. 자, 다음 주도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끝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혹시 누르셨나요?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가는다 죽어라!